30근. 오늘은 앞다리랑 삼겹 섞어서. 77살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고기를 사갔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영수증도 거부하며 손수레로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 모습. 77에 30근을 매일? 도대체 저걸 어디다 쓰는 거야? 정육점 사장 재수는 의심의 눈초리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 아니면 사기? 결국 재수는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벨 극장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과 행운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7시 반이면 셔터들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올라가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트로트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오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곳이 바로 박재수의 정육점 대성축산입니다. 재수는 올해 55이에요. 20살 때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그의 손에는 오래도록 밴 고기 냄새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얼음을 채우는 분홍빛 쇼케이스를 닫고 칼을 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경품 달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재수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8시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거든요. 최만호 77살 노인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낡은 새마을 금고 통장을 손에 쥐고 주머니에서 꺼낸 현금 뭉치를 정성스럽게 펼쳐 보이죠. 그리고는 말없이 손가락 3개를 펴 보입니다. 30근이요. 오늘은 앞다리랑 삼겹살 섞어서 주세요. 평소엔 무뚝뚝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노인도 고기를 고를 때만큼은 환하게 웃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맛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재수가 고기를 손질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재수는 처음엔 큰 식당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반찬 가게나 도시락 장사라도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노인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77에 30근을 매일이라니. 도대체 저걸 어디다 쓰시는 거지? 재수의 마음속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더 이상했던 건 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고 배송도 절대 받지 않아요. 커다란 빨간 아이스박스 2통에 고기를 나눠 담아서는 다마스 트럭도 없이 손수레로 밀고 사라지곤 했거든요. 아저씨, 차로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서. 재수가 몇 번 제안해봤지만 노인은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운동도 될 겸해서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노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마치 이 일 자체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순대국집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수야, 그 할아버지 혹시 식당에 빼돌리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식으로 중간 마진 챙기는 사람들 많다던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니면 사기당한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돈 받아놓고 물건만 계속 사오라고 하는 수법도 있다더라고. 떡집 할머니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뒷거래는 아니겠지? 그런 나이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매일. 뭔가 수상하긴 해. 재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섣불리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정육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 재수는 노인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손수레를 밀고 가는 뒷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꼿꼿했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짚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픈 것 같기도 했어요. 재수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분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매일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는데 몸은 괜찮으실까 싶어서 차라리 우리가 갖다 드리자고 해볼까? 하지만 재수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77살 노인이 매일 30근의 고기를 사간다는 것, 그것도 항상 현금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노인은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내고 고기를 가져가는 게 전부였어요. 마치 흔적을 남기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죠.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재수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정육점 운영 허가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생 관련 서류들이 모두 재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노인의 환한 웃음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고를 때마다 보이는 그 진심 어린 기쁨, 마치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정성스러운 모습들이요. 특히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부위를 골라달라고 부탁할 때의 간절함은 정말 진짜 같았어요. 이 삼겹살 색깔이 참 좋네요. 이걸로 주세요. 앞다리 살코기도 조금 섞어주시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걸로요. 이런 말들을 할 때의 노인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수는 그런 노인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오늘도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30근을 주문하고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골라갈 거예요. 그리고 재수는 또다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궁금해할 것이고요. 과연 최만호 노인은 누구이고 그 많은 고기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재수의 의심이 현실이 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도매상 사장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재수 형, 큰일 났어. 식약청에서 연락 왔는데 요즘 소매점에서 대량 반출 있다고 하네. 무허가 재판매나 불법 유통 단속 강화된다고 해. 재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량을 말하는 거야? 일주일에 100근 이상이면 다 체크한다더라고. 형, 혹시 그런 손님 있어? 있으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최만호 노인이 일주일에 사가는 고기가 정확히 210근이었어요. 기준의 2배가 넘는 양이었죠. 형, 왜 말이 없어?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재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현금 결제, 영수증 거부, 배송 거부까지 모든 게 수상했었거든요. 그때 파출소 김 경장이 순찰 겸 들렀습니다. 김 경장은 올해 48부로 이 동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는 가족 같은 사이였죠. 사장님, 오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요, 경장님.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김 경장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수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경장님, 혹시 뭔가 이상한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상하다니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재수는 망설이다가 최만호 노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일 30근씩 사가는 것,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김경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사장님,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무허가 유통이나 식품 재판매면 사장님도 같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문제 터지면 사장님이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김 경장이 떠나고 나서 재수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상의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 문제되면 어떻게 해? 애들 학비는 어떻게 되고? 차라리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재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떨리는 마음으로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식약청인가요? 신고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노인이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만 따라가 보자. 다음 날 재수는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최만호 노인은 평소처럼 손수레를 밀고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재수는 멀찍이 따라가며 긴장했습니다. 노인이 향한 곳은 시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달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연탄 보관소와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죠. 재수는 이런 곳이 동네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노인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녹이 쓴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고리도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재수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야 노인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른들 대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식당이나 공장 같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재수는 담을 넘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었거든요. 대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철문 틈새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때 노인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빈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재수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상해. 저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재수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장사라면 고기 정리하고 손님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죠. 내일 단속이 나올 텐데 과연 뭐가 나올까? 재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노인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노인의 그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고기를 고를 때마다 보이던 진심 어린 기쁨, 그게 정말 가짜였을까요? 내가 제대로 한 선택일까? 재수는 잠들기 전까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편 그 시각 최만호 노인은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이름들과 함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 최만호 노인이 올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시 정각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마을 금고 통장을 들고 손가락 3개를 펴보였어요. 30근이요. 오늘은 목살이랑 뒷다리살로 부탁합니다. 재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곧 단속반이 올 텐데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안한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뒤섞여서 복잡했어요. 혹시 오늘은 좀 적게 사가시면 안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도매상 물량이 좀 부족해서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20근만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검정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어요. 식약청 단속반이었습니다. 재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인은 아직 상황을 모르고 고기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기, 손님, 잠깐만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가게 앞에 섰거든요. 여기 대성축산 맞죠? 신고 접수된 건으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뒤돌아봤습니다. 단속반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이분이 매일 대량으로 고기를 구입하시는 분인가요?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동행해 주시죠.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수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가게를 비울 수 없었어요. 대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재수는 결국 가게를 아내에게 맡기고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궁금증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달동네 골목은 낮에 보니 더욱 초라했습니다. 비탈길 양쪽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줄에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노인이 향했던 철문 앞에는 이미 단속반 차량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수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늦었어요?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재수는 놀랐습니다. 식당이나 공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단속반 팀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수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철문 틈새로 들여다본 안쪽은 재수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주방과 큰 가마솥, 접이식 탁자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이들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넣고 오래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만호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요리예요? 돼지고기 장조림이야. 그리고 삼겹살 대파 수육도 있어. 이가 약한 할머니들은 국물로 드세요. 재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식당이 아니라 밥상이었어요. 무료급식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조선가정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못 온 집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자. 민호네, 은진네, 상구네.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 단속반 팀장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료급식입니다. 이 동네 조선가정 아이들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거죠. 그럼 영업신고는 하셨나요? 위생허가는요?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고라. 돈을 받지 않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집단급식은 신고 대상입니다. 재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한 중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틀니가 헐거워서 고기를 오래 못 씹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국물을 많이 끓여주셨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의 표정도 흔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고기 사와서 요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는 라면만 먹어야 해요. 다른 아이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처음으로 고기 많이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재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속반 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생허가 없이는 집단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시 사용중지 처분을 내려야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틀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방법을 찾을게.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절차를 몰랐을 뿐이야. 단속반이 떠나고 나서 재수는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정육점 사장님이시네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이었어요. 신고를요? 네. 매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시니까 혹시 불법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노인이 재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가게 걱정해 그랬겠죠. 재수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의심했다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위생허가 받는 거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재수는 그제야 노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동네의 천사였어요. 단속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재수가 신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재수야, 내가 정말 그 할아버지 신고했다는 게 사실이야? 순대국집 사장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신고를 해? 나이 드신 분이 어린애들 밥 해주는 게 죄야? 재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몰랐다고. 오해라고? 사흘이나 아이들이 굶었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혀를 찼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각박해졌어. 좋은 일 하는 사람 보면 의심부터 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속 소식이 퍼지면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인이 무허가로 음식 만들어 팔았다더라. 아이들한테 상한 고기 먹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면서. 재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것 때문에 최만호 노인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노인은 조용했습니다. 며칠째 정육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재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재수는 직접 달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시 사용 중지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철문 앞에는 아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배고파요. 오늘도 라면이에요? 재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만호 할아버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이 며칠째 안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재수는 노인의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달동네 꼭대기 가장 가파른 언덕 위였어요. 재수가 찾아간 노인의 집은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아, 정육점 사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노인이 재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위생교육 신청서, 시설 개선 계획서, 각종 허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허가 받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재수가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위생관리사 자격증부터 시설 기준, 정기 검사까지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노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생교육은 제가 대신 받을 수도 있고 시설 개선도 상인회에서 도울 수 있어요. 노인이 고마워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노인이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IMF 구조조정 서류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제가 30살에 도축장에 들어가서 59에 그만뒀어요. IMF 때 정리해고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죠. 재수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도축장에서 일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 정리해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을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도장 한 번에 누군가의 밥상이 무너졌죠. 그해 겨울 제 아들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식구들이 싸우다가 집안이 갈라졌고요. 재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고기라도 배불리 먹였으면 달라졌을까 하고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협심증이에요.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노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아이들을 위해 고기를 사가고 요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아이들 입에 단백질이 들어가야죠. 재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분을 신고했다니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괜찮아요. 사장님도 가게 걱정해 그랬겠죠. 그때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노인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은지와 민호, 상구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다시 밥 해주세요? 할머니가 아파서 라면도 못 끓여주세요. 배고파요.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노인이 말했어요.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아이들이. 재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상인의 사람들을 모을게요. 다 같이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죠.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재수가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신고하시기 전에 혹시 무서우셨나요?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할까봐?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요즘 워낙 사기도 많고 불법 유통도 많다고 해서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재수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재수는 상인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최만호 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위생허가부터 받게 도와주자. 고기 공급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상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였어요. 과연 아이들이 다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상인의 모임 다음 날, 재수는 이른 아침부터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노인에게 상인들의 결정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노인의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몇 번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재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새벽부터 구급차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재수는 급히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노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였어요. 아,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협심증이 악화됐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노인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며칠만 더 있으면 허가도 날 텐데.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재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이면 아이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그때 노인이 재수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 집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퇴직금 계산서, 각종 증명서들, 그리고 낡은 도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수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999년 우체국 소인이 찍힌 오래된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재수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만호 형님께, 형님이 써주신 추천서 덕분에 도축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겨울 연탄 걱정은 덜 것 같습니다. 박재호 올림. 재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와 최만호 노인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요. 편지 뒷면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IMF 때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형님처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재수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도축장에서 날 도와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어. 너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거라. 재수는 이제야 아버지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최만호 노인이었던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가정 명단과 함께 각 가정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민혼의 마이너스 할머니 당뇨, 할아버지 치매 초기, 단백질 부족 은진의 마이너스 할머니 틀니, 불편, 소화력 약함, 부드러운 음식 필요 상군의 마이너스 성장기, 영양 부족, 고기 처음 먹어본 날 2024년 3월 15일,
각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마이너스 할아버지 다 나으면 같이 바다 보러 가기 은지 마이너스 치과 가서 단팥빵 먹기. 상구 마이너스 속껍데기 처음 먹어보기. 재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노인의 마음이 담긴 약속 장부였어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노인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잘라내는 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어붙이는 일로 살겠다. 한 근씩 모여 한 끼가 되고 한 끼가 모여 한 사람의 내일이 된다. 재수는 서류들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제 아버지 편지 맞죠? 노인이 편지를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호, 그래, 당신 아버지였구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신세를 많이 졌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 아버지께 배운 게 많았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뭔지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노인이 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쓰러져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재수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아이들 돌볼게요. 하지만 위생허가도 없고 시설도 준비가 안 됐는데 상인회에서 다 도와주기로 했어요. 김 경장님도 임시허가 방법을 알아봐 주신다고 했고요. 노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경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임시허가 소식 가져왔어요. 공익급식으로 신청하면 일시 허가가 가능해요. 단 위생 책임자 지정과 온도 기록만 지키면 됩니다. 재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생 책임자 하겠어요. 자격증도 있고요. 노인이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재수는 노인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속들 제가 지킬게요. 민호 바다 구경, 은지 단팥빵, 상구 속껍데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게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럼 저도 빨리 나와서 도와야겠네요. 김 경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임시 운영 가능합니다. 아이들 소식 들으면 많이 기뻐할 거예요. 재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됐거든요. 아버지와 최만호 노인의 인연, 그리고 이제는 자신까지 이어진 따뜻한 마음의 고리.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재수는 상인회 사람들과 함께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임시 허가를 받은 첫날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순대국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일단 시작해보자. 재수가 철문을 열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오늘 밥 해주세요. 배고파요. 재수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셔. 대신 우리가 밥 해줄게.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요리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고기부터 손질하자. 재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랑 냄새가 달라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재수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끓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고기를 찬물에 담가두세요.
그리고 대파 뿌리랑 마늘을 많이 넣고요. 아, 그리고 계속 거품을 걷어내세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요. 민호도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차츰 요리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온도 기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위생 점검표는 누가 작성해? 김 경장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기록해야 해요. 온도,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방법까지요. 재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노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만호 할아버지 안 계시네요. 이 아저씨들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표정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걸 신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재수는 할머니들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육점하는 박재수라고 합니다. 만호 할아버지 부탁으로 당분간 도와드리게 됐어요. 정육점이면 고기는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만호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재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 그럼 한동안 못 보겠네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때 재수는 노인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여기에 모든 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정말 자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마이너스 당뇨, 짜지 않게 조리. 부드러운 고기 선호. 이영자 할머니 마이너스 소화불량, 기름기 적게. 국물 위주로. 박철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고혈압, 염분 조절 필요. 재수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단순히 고기만 끓여준 게 아니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요리해왔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셨구나. 아이들 명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 마이너스 성장기, 단백질 부족, 고기 많이, 은지 마이너스 치아 문제, 부드럽게, 국물 위주, 상구 마이너스 편식 심함, 맛있게 조리해서 흥미 유발. 각 이름 옆에는 꿈이나 소원도 적혀 있었어요. 재수가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민호네. 할아버지 다 나으면 같이 바다 보러 가기.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자고 했어요. 은지네. 치과 가서 단팥빵 먹기. 은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단팥빵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빨 고치면 사주신다고 했어요. 상구네. 속껍데기 처음 먹어보기. 상구가 신이 났습니다. 속껍데기가 뭔지 몰라서 할아버지께 물어봤는데 나중에 꼭 먹여주신다고 했어요. 재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 명단이 아니었어요. 노인이 아이들과 할머니들 한 분 한 분과 나눈 약속들이었습니다. 공책 뒷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어요. 2024년 3월 마이너스 상구, 처음으로 고기 반찬 완전히 다 먹음. 2024년 4월 마이너스 은지, 국물 마시며 웃음. 2024년 5월 마이너스 민호, 할아버지 치매, 진행 멈춤. 고기 드시고 기력 회복. 노인은 단순히 밥을 해준 게 아니라 각자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고 기록해왔던 거예요. 재수가 할머니들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드셔야 건강에 좋은지까지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셨구나. 우리는 그냥 고마운 줄만 알았는데. 재수는 공책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약속들을 다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요.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도울게.
한 근씩 나눠서 하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후식 과일 챙겨줄게. 떡집 할머니도 손을 들었어요. 나는 간식 떡 만들어서 가져올게. 순대국집 사장도 약속했습니다. 국물 요리는 내가 도와줄게. 재수는 감격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재수는 노인을 병문안 갔습니다. 할아버지, 공책 봤어요. 노인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다니. 그저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재수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에게 이 사람들은 단순한 급식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가족이 더 많아졌어요. 상인의 사람들도 모두 도와주기로 했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빨리 나으셔서 같이 해요. 민호 바다 구경도 같이 가고 은지 단팥빵도 같이 사주고요. 노인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재수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노인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달동네 무료급식소는 제법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수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도 장사해야 하는데. 화요일 상인의 정기 모임에서 몇몇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고깃값도 오르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 생선가게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며칠만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맞아. 그 할아버지 언제 퇴원하시는데? 재수는 답답했습니다. 노인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었거든요. 의사 말로는 최소 한 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한 달? 그럼 우리가 한 달 더 손해보라는 얘기야? 떡집 할머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어린애들이 굶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더 컸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차라리 정부나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재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고기는 계속 댈게요. 다른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사장님도 장사 망치면서까지 할 순 없잖아. 상인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투표로 결정하자. 계속 도울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재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투표 결과가 뻔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든 사람은 재수와 떡집 할머니, 과일가게 아주머니 뿐이었어요. 반대하시는 분? 나머지 12명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상인회장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수야, 미안해. 다수 결론은 이렇게 됐어. 재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인들도 각자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만 하자.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 재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재수는 혼자서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떡집 할머니와 과일가게 아주머니만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왜 오늘은 다른 아저씨들 안 와요? 바쁜 일이 있나 봐. 재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경장이 급히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해요. 무료급식소 운영 실태 조사한다면서.
재수는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이요. 서류 준비는 다 됐나요? 재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류 정리는 노인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입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하죠?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없는데. 김 경장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날 밤 재수는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오전 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조사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관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운영계획서, 재정 현황, 위생관리 기록, 이용자 명단 보여주세요. 재수는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거 형식에 맞지 않는데요? 정식 서류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네요. 그리고 이 명단은 뭡니까? 개인정보가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재수는 노인의 공책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들과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 가족 사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더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감사관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정 투명성도 부족하고 운영 주체도 명확하지 않네요. 정식 등록된 단체인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시작한 거라서. 그럼 더 문제죠. 개인이 이런 규모로 운영할 수 없어요. 재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다. 아이들의 환호성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최만호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아픈데 안 되는데. 노인이 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오늘 감사가 있다고.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이 일은 제가 해야 해요. 노인이 감사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운영 책임자 최만호입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어요. 정식 서류들 여기 다 있습니다. 재수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식위생교육 이수증,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재정 운영 계획서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감사관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언제 준비하신 거죠?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정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의 정식 등록 신청서입니다. 오늘 제출하려고 가져왔어요. 재수는 감동했습니다. 노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해왔던 거예요. 감사관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준비되어 있네요. 다만 시설 기준이 좀 부족한데. 그때 김 경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설 개선은 상인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요. 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반대했던 상인들이 왜? 김 경장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상인회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다시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정말요? 상인회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재수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때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편지를 보니 1999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재수가 노인 집에서 본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재수가 이 편지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어. 상인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 할아버지가 IMF 때 우리 아버지들 도와주신 분이었어. 내 아버지도 그때 도축장 추천서 받아서 일자리 구했거든. 순대국집 사장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그때 할아버지 도움 없었으면 우리 가족 굶었을 거야. 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떡집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감사관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연대는 정말 귀한 일이네요. 노인이 감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감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식 등록 승인하겠습니다. 다만 한 달 후에 재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시설 개선 완료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이 떠나고 나서 급식소는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노인을 둘러쌌어요.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 계속 여기 계실 거죠? 노인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어? 우리 약속도 지켜야 하고. 은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단팥빵 약속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다음 주에 치과 가자. 민호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바다 구경도 정말 가요? 그럼 기차 타고 가자. 할아버지가 완전히 나으면 상구가 부끄럽게 물어봤습니다. 속껍데기는 언제 먹어봐요? 노인이 웃으며 재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장님이 최고급 속껍데기 구해주신다고 했어. 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게 최고급으로 준비할게. 상인들이 하나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설 개선은 내가 자재 구해올게. 전기공사는 우리 아들이 해줄 수 있어. 냉장고는 새 걸로 하나 더 들여놓자. 상인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이름을 한 그네 약속으로 정하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상인회에서 특별 메뉴 준비하는 거로 하자. 재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노인이 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처음엔 신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더 고마워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죠. 한 달 후, 한근의 약속 정식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구청장까지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어요. 이런 지역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시장 골목에는 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한근의 약속 마이너스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수는 새로운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도장에는 나눔 확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이 도장으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노인이 감동하며 도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라내는 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어붙이는 일로 살겠어요. 개소식 다음 주 노인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지와 함께 치과에 갔어요. 선생님, 이 아이 이빨 좀 봐주세요. 치료를 마친 은지는 처음으로 단팥빵을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음은 민호와 할아버지를 위한 바다 여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민호 할아버지도 치매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상구의 속껍데기는 특별한 날에 준비했습니다. 이게 속껍데기구나. 쫄깃쫄깃해요. 맛있지? 단백질도 많고 몸에도 좋아. 재수가 직접 최고급 속껍데기를 준비해줬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한근의 약속은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오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기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한 근씩 나누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재수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분은 이 동네의 천사였어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호는 키가 훨씬 커졌고 은지는 밝게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상구는 편식을 고치고 뭐든 잘 먹게 됐습니다. 할머니들도 건강해지셨어요. 균형 잡힌 식사 덕분에 병원 갈 일이 줄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 재수와 노인이 정리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시는 거 후회라니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몸이 힘드실 텐데. 사장님, 한근이 뭔지 아세요? 재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기 무게 단위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저한테는 다른 의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한근이에요.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엔 할아버지 혼자였는데 이제는 온 동네가 함께 하잖아요. 그럼요. 한 근씩 모여서 한 끼가 되고 한 끼가 모여서 한 사람의 내일이 되는 거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노인과 재수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들이 쓴 글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고마워요.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커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게요. 노인이 그림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수도 동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 재수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당연하지.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할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근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아이들과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어요. 재수는 정육점과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한근의 나눔이 만든 기적, 그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마을의 가장 큰 사랑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근의 고기에 담긴 진심이 결국 수많은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듯이 우리 주변의 작은 선행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최만호 할아버지의 묵묵한 나눔과 박재수의 용기 있는 변화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의 의미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한근의 나눔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